186번. 자, 186번 문제를 보니까 3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x세제곱 2a-1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x 빼기 b제곱. 근데 일단 지금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른 걸 찾는 건데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3차 이상부터를 고차 방정식이라 해요. 근데 이 고차 방정식에서 어쨌든 내가 해를 구하려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딱 두 가지 꼴밖에 없는 거야. 보기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보기차 방정식인가 상반 방정식인가? 그런데 이거 둘 다 몇 차야? 4차야. 그럼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을 구해야 된다면 다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다? 조립제법. 미지수가 끼어 있어도 조립제법으로 가능한가? 라고 살펴봐야 돼. 근데 그 단순한 걸 눈에서 보지를 못하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100%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진 않겠지만 대부분 흐름이 그러할 거니까 조립제법이 가능한가 하고 살펴보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힌트가 있었어. 기억 봐봐. x-1을 fx가 인수로 갖는다. 맞아? 틀려? 라고 묻죠? 그러니까 얘를 조립제법으로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 정도는 했다고 할게. x-1에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정답이 된다. 그럼 핵심은 이제 니은 디귿이겠지? 근데 니은 디귿의 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니은 a보다는 b보다는 0이 둘 다 음수인 상태에서 대소관계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동그라미 딱 치세요. 어떤이에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fx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 보면 어떤이라는 건 모든이 아니니까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놈이라도 단 하나라도 그러한 상황을 만족하면 이 보기는 정답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이다? 2개이다 이런 걸 확인하래. 그럼 질문.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 풀 때 실근의 개수 그럼 생각나는 거 뭐예요? 판별식. 지금 이미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얘가 일단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하도록 하려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어서 우리는 뭘로 확인할 거라는 거야? 판별식 D로 확인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짝수차 판별식 써볼게요. 4번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하라는 거 아니겠니? 그런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미 하나를 가졌으니까 이 하나를 얘가 한 번 더 가져줘야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이 여기서 가졌던 근을 얘가 한 번 더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먼저 풀어볼 거야.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보면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은 0이죠? 맞아요? 그럼 b제곱은 2차가 필요하니까 b제곱은 하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a 빼기 1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주어진 식은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 식은 a 플러스 1의 뭐예요? 완전 제곱이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0보다 크거나 뭐예요?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판단하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야 돼? 판별식의 부호로. 이해되죠? 판별식의 부호로 확인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푸는 동안 딱 2가지 한 거예요. 3차 이상 근에 대해서 알고 싶어. 조립제법. 맞죠? 근의 개수에 대해서 묻는데 하나의 실근이 나왔으니 다른 실근에 대해서 물을 때는 적절히 누구를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이거 한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디귿에서는 이번엔 fx가 는 0이 되는 순간에 세 실근을 갖고 이래요. 자, 세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그럼 여기 하나 가졌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2개의 실근. 그러면 판별식 D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커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우리 판별식 D 써놨죠? 여기요. 파란색 A의 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해서 찾아놨어요. 이게 무조건 0보다 뭐 할 거라는 거야? 커야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 세 근의 합이 이번에 뭐가 된다? 7이 된다. 세 근의 합이 뭐가 된다? 7이 된다. 여기 이미 1이라는 근을 가졌죠. 서로 다른 세 실근에서 여기서 1이라는 근을 가졌으니 남아있는 두 근이 여기 있었겠지? 그러면 한 근은 1이고 이놈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 하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결국 뭐가 됐다? 7이 되었다라는 말이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은 6인데 그 6이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계수관계 쓰시면 마이너스 2a라는 소리고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었네요. 이해하셨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a에다 마이너스 3 넣어주시고 이 식 다시 쓰시면 9 빼기 b제곱이 양수. 그러면 9보다 b제곱이 작다. b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네? 됐어 안 됐어?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가고 있잖아.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쌍이 지금 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쓸 건데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이렇게 5개일 거 아니야. a는 뭐로 픽스가 딱 끝났고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개 나왔다? 5개 나왔다. 그래서 문제 다시 읽어보시면 fx가 는0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고 그 세 근의 합이 7이 되도록 할 때 두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5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정리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까지 푸는 모든 단서가 조립제법, 그 다음에 판별식을 적절히 뭐 한다? 이용한다. 요거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187번을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진짜 주구장창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허근 오메가. 복습 삼아 조금 빠른 속도로 한 번만 정리하고 문제풀이 해볼게요. x 세제곱은 1. 이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 그러면 주어진 식 인수분해 하시면 1 넘어가서 x-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을 알려줬으니 주어진 근을 주어진 식에다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맞죠? 두 번째 하필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여기는 실근이고 여기가 허근이잖아요. 그럼 요놈의 한 근이 오메가라는 거지? 그럼 얘한테 오메가 집어넣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세 번째 근의 공식으로 진짜 근을 찾아보면 2a 분의 마이너스 b 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루트 3i. 그러면 이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각각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 켤레라고 말할 수 있지. 네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여기 근과 계수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니까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a분의 c 하시니까 1. 맞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오메가의 켤레. 어떤 놈의 켤레는 어떤 놈의 역수와 같고 이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분모를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오메가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분모에도 오메가 제곱 곱하고 분자에도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결국 오메가 뭐예요? 제곱이 된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역수고 오메가 제곱이래. 그럼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역수고 오메가 바의 뭐야? 제곱이겠지. 이거 아직도 안 되는 거 아니지? 나 지금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거야. 오늘 외워. 알았어? 아직도 안 외워졌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외우세요. 지금 다 흐름이 있었고 매번 이걸 흐름에 맞춰서 시험 때 가서 다 써놓고 풀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반드시 암기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얘만 가지고 그냥 187번 푸는 거예요.
똑같이 나왔잖아. x 세제곱은 1. 그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겠다.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기억.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다. 당연한 거죠. 오메가도 오메가 바도 주어진 식의 근이니까 기억은 당연히 정답. 너무 간단하고. 니은.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이에요. 우변은 켤레로만 써 있습니다. 똑같이 오메가 바 분의 1의 제곱. 자, 여기 봐. 오메가 역수 어디 썼지? 여기 있지. 얘 뭘로 바꿀 수 있어? 오메가 바요. 맞아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하면 오메가 바의 뭐죠? 제곱이요. 얘는 마찬가지로 하면 오메가일 거고 얘는 오메가의 뭐야? 제곱이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차가 다른 군더더기를 달고 나오면 2차가 어디 보이니? 2차가 2번하고 5번에 보여. 맞아요? 5번은 단독으로 나오거나 또는 켤레 관계를 이용할 때는 5번을 쓰는 거지만 2차가 다른 군더더기를 달고 나오면 얘 쓰는 거잖아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하고 정리해서 넘어가면 얘 얼마?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하면 얘도 얼마? 마이너스 1. 당연히 니은도 정답. 봐. 이것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지. 디귿.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의 n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의 n제곱. 자, 얘부터 정리해요. 요거 어딨나 봐요.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오메가 더하기 1이 우변으로 딱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네. 그럼 좌변은 오메가의 제곱의 n제곱이니까 2n제곱. 끝났죠? 우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 분자는 오메가 바야. 오메가 바는 누군데? 오메가 제곱. 그럼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맞지? 그놈의 n제곱. 됐어요? 식 정리 끝났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문제에서 뭐래요? 만족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묻는 거야. 야, 여기 지금 보다시피 여기도 2n제곱. 이렇게 곱하면 2n제곱 당연히 나오지. 여기 봐야지? 자, 요거 2n제곱 요렇게 곱하면 2n제곱 당연한 거잖아? 그럼 문제는 이 마이너스가 얘에 의해서 부호가 뭘로 바뀌어야? 플러스로 바뀌어야 좌변하고 우변하고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럼 결국 n이라는 놈은 누구여야 된다는 소리니? 짝수여야 된다는 소리겠지? 맞죠? 그럼 100 이하의 짝수가 몇 개예요? 50개죠? 그래서 50개이다. 맞아 틀려? 맞지. 이게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한 방에 딱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자, 189번이요. 자, 189번은 지금 도형 문제가 주어졌죠? 근데 도형 문제가 주어지기만 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니까 시도를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도형을 대하는 방식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원이지. 두 원이 뭐하고 있다 그래? 외접하고 있다 그러지? 그럼 원이라는 놈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원이 뭐야? 일정한 고정되어 있는 정점으로부터 고정된 점을 정점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이야. 맞아요?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뭐야? 원이라고요. 그래서 원이라는 놈은 고정된 점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했던 거고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했던 거야. 그럼 원이라는 놈 자체가 성분이 중심과 반지름만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과 원의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안 시켜도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보고 반지름을 체크해봐야 되겠지. 반지름을 어떻게 체크해? 접점. 뭔가 원한테 접하는 부분이 있으면 접점까지는 늘 뭐다? 수직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연필 들고 저는 칠판에 저는 원은 안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그림만 그릴 거예요. 봤어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기호가 AB, CD라고 되어 있으면서 AD의 길이가 4다라고 체크되어 있죠. 맞아요? 그림 잘 봐요. AB가 왼쪽 원에 뭐야? 지름이지. AB가 지름이지? 그러면 중심 체크하세요. 또 오른쪽 원에 DC
DC가 지름이죠? 여기도 중심 체크. 그러면 반지름이 얘도 R, 얘도 R, 얘도 R, 얘도 R. 맞아요? 그 다음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 사각형의 둘레와 뭐를 물어봐? 넓이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넓이 같은 걸 구하려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니까 분명히 이 그림에다 높이를 표시해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연필 들고 수선의 발 체크하시고 수선의 발 체크하세요. 이게 지금 높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원과 원이 두 원이 이렇게 만나서 접하는 점이 이쯤에 있지? 맞지? 자, 중심과 중심을 쭉 연결해 보시면 그 중간에 접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것도 길이가 얼마인 거야? 반지름 R인 거네. 자, 그러면 위에 4라는 길이가 있었는데 좌우가 대칭이니까 반으로 절단을 딱 해주면 이 길이가 2였을 거 아니니? 그럼 R에서 2를 뺐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R-2였겠네. 잘 따라오고 있죠? 닮은 비가 1대 2로 보이니 1대 2여서 이 길이 2R-4. 좌우 대칭이니까 얘도 2R-4. 이 길이는 그대로니까 4. 둘레의 길이 L은 끝났다. 맞아요? L은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맞아요? 더해볼까요? 아랫변하고 윗변하고 더하면 4, 4, 4, 4. 소거되니까 4R이네. 아랫변과 윗변 더하면 4R. 왼쪽에 2R, 오른쪽에 2R. 총 8R. 둘레 길이 끝났습니다. 이해하셨죠? 넓이 쓸 거예요. 넓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그럼 2분의 1 하시고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 좀 전에 4R이라고 찾아놨고요. 맞죠?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높이 어떻게 찾아요?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피타 쓰면 되는 거잖아. 이게 높이인데. 맞니 안 맞니? 자, 피타 써요. 왼쪽 빗변 2R의 제곱 4R 제곱 빼기 밑변 2R-4 2R-4의 제곱 그리고 루트를 딱 붙이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4R 제곱 4R 제곱 소거됐고 마이너스 16R 앞에 마이너스니까 16R 그 다음 상수 마이너스 16 루트 바깥으로 4가 나올 거니까 4 루트에 R-1 높이 다 구했어요. 됐지? 특별히 머리 쓴 거 있어? 없어. L값 나왔고 S값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봐? S제곱 더하기 8L S제곱 더하기 8L은 6720이다. 그럼 요거 이렇게 대입하시면 마지막 계산은 니들이 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원과 원을 대하는 거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한다? 중심 찍고 반지름 길이 표시해보고 맞아요. 시키는 대로 비율만 입력한 거예요. 이해했죠? 190번. 야, 190번을 보니까 절대값 x-y는 4다. 그리고 절대값 x제곱 빼기 y의 제곱은 24다.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xy 더하기 4y 제곱을 구하라. 그럼 그거 x 빼기 2y의 제곱 아니야? 맞죠? 나보고 이거 묻는 거네요? 연립반원식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절대값,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 x 빼기 y, x 플러스 y. 그러면 결국 이 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절대값 x 더하기 y가 6이다. 맞아 안 맞아? 절대값 x 빼기 y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y가 24라는 소리니까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요식과 요식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x 마이너스 y가 있고 x 플러스 y가 있는데 얘는 4인데 요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 벗겼을 때 이 값이 4지만 이 안에 있는 건 뿌마 6일 수 있고 맞지요? 얘가 마이너스 4일 때 얘가 뿌마 6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x 빼기 y가 4일 때 너는 마이너스 6이다 6이다 또는 마이너스 4일 때 너는 마이너스 6이다 6이다 몇 번 풀면 돼요? 연립반원식 4번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4번 풀어서 요거 계산하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191번. 얘도 도형 문제가 나왔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고 내접원의 반지름은 1이다. 이때 삼각형 세변 길이 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물어요.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대.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3이랍니다. 외심 어디 있어요?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있죠. 맞아요? 빗변의 중점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이미 알려주고 빗변의 길이를 알게 된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3, 3이니까 이 전체 길이는 6이었다는 소리지? 그럼 나머지는 길이 몰라서 XY라고 잡고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첫 번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다? 36이다지. 근데 미지수는 2개인데 지금 식은 뭐야? 하나밖에 아직 못 썼어. 그럼 식 하나 더 써야 되지. 그러려고 두 번째 조건 뭐 알려줬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제가? 됐어요? 그럼 이때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수직, 접점까지 수직, 접점까지 수직. 이게 다 반지름 길이 1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반지름이 일자리인 내심을 딱 주어진 상태에서 넓이를 이렇게 3개의 형태로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주면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쪼개주면 2분의 1 x 곱하기 1, 2분의 1 y 곱하기 1, 2분의 1 6 곱하기 1 이게 삼각형의 넓이지? 맞지? 그래서 2분의 1 아래 삼각형 둘레 이게 내심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맞아요?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친절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2분의 1 아래 뭐야? 삼각형 둘레.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그럼 그놈은 하필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해서도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럼 2분의 1, 2분의 1은 소거 될 거고요.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연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합이 보이고 여기에 지금 곱이 보이니까 차라리 융통성 있게 요 놈은 A, 요 놈은 B로 바꿔서 그럼 A 더하기 6은 B다. 맞죠? 그럼 위에 거는 A의 제곱,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니까 빼기 2B 그놈이 36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립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 이해가 되지? 그럼 잠깐 여기까지 풀면서 도형 문제 지금 2개 풀었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카테고리가 어차피 2개인 거야.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그럼 연립 방정식은 공통근,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식을 알려주고 얘처럼 식을 알려주고 연립 방정식 풀어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도형 문제가 주어지면 내가 그 관계식을 쓰고 연립하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193번. 요건 별표.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오늘 선생님이 첫 문제로 풀어줬던 186번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자.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더하기 mx 빼기 m 마이너스 4는 0.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정수 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하세요. 꼭 나올 거거든요. 시험에 이런 방식의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순서쌍을 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순서쌍을 쓰는 걸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순서쌍 쓰는 것도 자꾸 끄적끄적대.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단원에 좀 의도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근데 보통 3차 방정식이래. 그럼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생각해보면 딱 생각나는 게 도저히 없으면 2가지로 정리해봐. 하나는 이미 얘기했어. 조립제법. 근을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러면 3차식이 주어졌다. 그럼 뭘 보는 거야? 조립제법이 가능한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조립제법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단 하나라도 되나? 이걸 확인하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두 번째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운 강한 조건이 판별식과 근과 계수 관계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다행히 인수분해가 된다면 남아있는 건 2차식일 거니까 2차식에서 두 근의 합곱 근과 계수 관계 또는 판별식 D, 근의 개수. 맞죠? 조립제법이 안 된다 그러면 3차식을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세 근의 합,
두 개짜리 이거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딱 관찰해봐. 이거 조리제법으로 될까? 조금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맞아요? 미지수가 지금 많으니까. 맞지? 상수항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항이 두 개짜리잖아. 이해하지? 그러면 저는 바로 근과계수관계로 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그냥 세 개짜리 근과계수관계 쓰는 거야. 그러면 세 개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2. 맞죠? 두 개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지막 세 개짜리 알파 베타 감마. 요거 써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얘는 a분의 c 그 다음 부호 또 바꿔서 마이너스 a분의 d죠. 맞아요? 그럼 플러스 뭘로 바뀌어요? m 더하기 4. 자,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m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연립이 될 수 있는 게 가만히 어딘가 살펴보면 m이 이거니까 요 놈을 여기다 넣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식은 얘밖에 없는 거야. 미지수는 자그마치 3개나 있는데. 그리고 양의 정수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라는 거지? 순서쌍을 쓸 거라는 거지. 뭐 쓸 거라고요? 순서쌍이요. 선생님 이거 나 3개짜리 안 써봤는데. 별거 아니야. 양의 정수라며. 그럼 자연수잖아. 그럼 쓸 때 일관성 있게만 쓰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르다고 했어. 같은 것도 없어. 그럼 쉬운 거야. 가장 작은 자연수가 누구예요? 1이죠. 그 다음에 뭐야? 2를 쓰고 나머지 갖다 써. 그럼 하나 나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낮춰갑니다. 9에서 하나를 빼면 8이죠. 그럼 그 하나 줄은 걸 얘한테 넣을 수도 있고 얘한테도 넣을 수 있는 거지. 얘한테 넣어주면 8, 3, 1이 되는 거고 얘한테 넣어주면 8, 2, 2가 되는 건데 서로 달라야 되니까 두 번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구나. 이해되지?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써보면 자꾸 훈련을 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또 줄어 7. 그럼 하나 줄은 걸 얘한테 넣을 수도 있고 뭐야? 또 얘한테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얘한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한테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3. 얘한테 넣으면 2가 되는 거죠. 얘는 2개가 된 거야. 됐지? 그 다음 이제 6으로 얘에서 또 하나 줄여. 되셨죠? 자, 그럼 여기부터 시작. 얘부터 시작. 여기서 하나 줄은 걸 얘한테 넣으면 6, 5, 1. 얘한테 넣으면 6, 4, 2. 됐지요? 그 다음 요거 봅니다. 어디 갔어? 요걸로 봐요. 여기서 하나 줄은 거예요 지금. 맞죠? 하나 줄은 거. 그럼 얘한테 1을 더한다 그러면 4가 되고 6, 4, 2. 이미 쓴 거잖아. 그러면 여기 말고 얘한테 했다 그럼 뭐야? 6, 3, 3이 되지. 그럼 똑같은 수 나왔으니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끝났어. 됐지요? 이제 또 5로 줄여요. 하나 줄였습니다. 얘부터 쳐다보고요. 여기서 하나 줄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 줄은 걸 얘한테 더하거나 얘한테 더해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알파, 베타, 감마 규칙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맨 앞에 큰 수를 썼으니 얘보다 더 큰 수가 나오는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 줄은 걸 여기다 넣으면 얘가 6이 되니까 위에 거랑 겹치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할 필요 없고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요. 여기다 넣어주면 6 뭐가 돼요? 하나 줄었어요. 그럼 5가 됐으니까 같은 수가 되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요건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 하나 줄은 걸 얘한테 넣으면 또 5가 되니까 같은 수가 나와서 안 되고 여기다가 넣었더니 5, 4, 3이 되겠지? 이건 괜찮겠다. 끝났네요. 이제 연속되는 수로 가장 근접한 수로 나왔잖아. 더 이상 없다는 거지 순서쌍이. 이해했어 안 했어? 반드시 써봐. 몇 개인가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네요. 맞죠? 이걸 지금부터 귀찮지만 뭐 해봐야 된다? 다 여기다 넣어봐야 돼요. 이해했어요? 다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요거 하나만 할 거야 나는. 자, 알파, 베타, 감마를 얘라고 보면 9, 2, 1이라 보면 여기는 9 곱하기 2니까 뭐예요? 18. 맞죠? 2 곱하기 1이니까 2. 그 다음 얘는 뭐였어? 1 곱하기 다시 9인 거지? 그럼 플러스 9.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29.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m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아니면 뭐 이거 3개짜리로 하는 게 편하면 3개짜리로 하시고. 정리되지? 요렇게 해서 m 값을 구해준다. 이해했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실수 m의 값을 만족하도록 하는 조건 자체에 만족하는 것들로 찾는 겁니다. 최종식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할 때 이게 다 맞아떨어진다고. 이거가 좀 전에 29가 나왔으면 여기다 29를 넣고 여기다 또 계산해 보는 거야. 9, 2, 1을. 근데 9, 2, 1 곱하면 얼마야? 18이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중에 되는 걸 찾으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할 게 좀 많은 겁니다. 자, 194번. 또 3차 방정식 나왔어. ax의 세제곱 플러스 2bx의 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8a는 0. 얘가 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이래. 그럼 또 이제 뭐부터 본다? 조리제법 되나? 맞지? 조리제법 안 되니까 바로 근과계수관계로 갖고 조리제법 되나 보는 거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난 될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조리제법 쓸 때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쓰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다행히 상수항의 A가 똑같이 있어. 그럼 A분의 8A니까 A는 약분될 거고 뿌마 1분의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이렇게 뿌마 1, 2, 4, 8 중에 인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전부 다 뿔뿔뿔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아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정도로 해보시면 조리제법이 될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것도 융통성인 거야. 그냥 내가 너네한테 야 이거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설명해도 돼.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이유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 최고차하고 상수항이 지금 똑같은 문자를 갖고 있네? 조리제법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는 거야? 이거 약수, 이거 약수. 맞죠? 또 부호가 몽땅 다 플러스니까 융통성 있게 누구 먼저 해보라는 거야? 마이너스 먼저 해보라고 한 거야. 이해했니 안 했니? 이해됐지? 자, 얘를 진짜로 인수분해 하시면 조리제법이 됩니다. 해보면 x 플러스 2에 즉 마이너스 2로 된다는 소리예요. x 플러스 2에 ax의 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문제의 질문이 뭔가 볼까요? 세 근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데 이때 정수 A, B가 모두 절대값 A, 절대값 B가 다 50 이하다.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뭐를 찾아라? 개수를 찾아라. 나보고 근 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근의 개수를 묻는 게 지금 아니니까. 물론 서로 다른 세 근이니까 여기서 한 근 가지면 이놈의 판별스티가 0보다 크겠죠. 맞죠? 근데 지금 일단 근을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순서상을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과 계수관계가 좀 더 유리하겠어. 자, 이놈의 두 근의 합을 쓴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맞지? 요거 분의 요거지. 맞죠? 그러면 요거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부호 바꾸면 A분의 2A분의 2B일 거 아니야. 빼기 2B. 그러면 A분의 2A는 2에다가 빼기 A분의 2B. 요렇게 되겠지? 됐지? 계산 니들이 해보면 되니까. 그 다음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4가 나왔어. 4래. 이제 순서상 매길 수 있잖아. 맞죠? 두 근의 곱은 4가 될 거야. 1, 4.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2, 2는 안 될 거고.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요 정도만 해보면 되겠죠. 맞아요? 순서 바뀌는 것도 어차피 결과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로 갖고 오자. 1, 4였으면 두 근의 합이 5였을 거고요. 마이너스 1 빼기 4였으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5였겠죠. 즉 요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해했어? 이제 계산해. 자, 여기서 A분의 2B는 하고 정리하면 얘가 넘어오고 얘가 갈 거야.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거나 2 플러스 5니까 7이었겠죠. 맞죠? 또 B는 하고 정리해주면 순서상 매겨야 되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B는 하고 정리하면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3A이거나 또는 2분의 7A이거나. 됐어 안 됐어? 자, 조건이 이제 뭐였다고요? 절대값 A도 절대값 B도 모두 다 50 이하여야 돼요. 그럼 이제 생각. 얘부터 해. 이제 개수만 쓰면 끝나. 요거 정수여야 되니까 A는 무조건 2를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되지. 그럼 A는 일단 짝수여야 되네.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치? 자, 짝수인데 만약에 50 절대 양수만 일단 생각해보자. 50 이하의 짝수 중에 제일 큰 게 50인데 만약에 얘가 50이었어. 그러면 약분하고 25였을 거고 25 곱하기 3을 하면 얘가 75가 되니까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얘가 짝수는 짝수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의 3을 곱해서 약분했을 때 약분하고 남은 결과의 3을 곱한 게 50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3에다가 짝수 중에 제일 큰 거, 50 안에 들어가는 제일 큰 거, 3 곱하기 뭐를 하면 50을 안 넘어가? 16이지. 맞아, 안 맞아? 3 곱하기 16을 하면 48이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문제는요. 양수 쪽으로도 16개가 있다는 거고 음수 쪽으로도 뭐야? 16개가 있다는 거잖아. 절대값 A, 절대값 B가 52 하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니까 이쪽에 16개면 이쪽에도 16개여야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개였던 거야? 이걸 만족하는 건 32개였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2를 약분해. 그럼 어떤 짝수인데, 맞지? 그 짝수인데 그 짝수에다가 3을 곱한 결과가 50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얘는 될 수 있는 게 16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실상 약분해서 16이었던 거니까 32까지였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요거는요. 또 마찬가지로 하면 2를 약분하고 어떤 놈이 남았어. 그 어떤 놈에다 7을 곱했더니 50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7 곱하기 얼마까지 돼? 7이지. 7, 7에 49니까. 이해되죠? 그럼 양수 쪽으로도 7개, 음수 쪽으로도 7개. 얘는 몇 개였다는 소리야? 14개예요. 최종적으로 정답은 46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195번.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pnx라는 식이 1 더하기 x,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세제곱, 점점점, 1 더하기 x의 n제곱까지. 그 다음 빼기 64. 요렇게 생긴 게 pnx라는 식이었대요. 근데 문제에서 이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랬어요. 이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오메가. 맞아, 얘가 능력되도록 하는 x값이 뭐다? 오메가. 맞니? 그러면 1번 유형이잖아요. 허근 1번 유형.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주기가 얼마야? 3인 거라서 몇 개는 계산해 봐야 돼? 3개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주어진 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pn 오메가가 는 0이야 이런 말이라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자, 그럼 오메가 집어넣어봐. 1 더하기 오메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죠.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뭐예요? 2죠. 3개를 곱해볼까요? 이거 곱하니까 뭐야? 요거 오메가 세제곱 1이라서 오메가 세제곱 1이라서 2 나오는 거지? 3개씩 곱해지면 2네. 그럼 2에 몇 제곱에서 64를 빼면 0이 나와? 2에 6제곱이잖아. 그러면 3개씩 묶인 게 몇 쌍이 있어야 돼? 6쌍이 있어야 2에 6제곱 나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n이 여기 끝에 붙어있는 요 n이 일단 얼마여야 되겠다? 18이어야 되겠다. 항이 18개여야 괄호가 18개여야 3개씩 묶어서 계속 2가 나오고 2가 6번 나오니까 2에 6제곱 64 빼기 64라서 0이 된 거지. 그럼 정답 끝났네? 라고 딱 체크하는 순간 정답이 나가요. 그럴싸하게 풀었잖아 지금. 맞지? 정답이 더 있어. 뭐가 더 있는지 잘 봐. n이 어디까지 되냐고 지금 문제에서 물었고 가능한 n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였으면 합을 구하라고 묻지 않았겠지? 맞잖아. 그냥 n을 구하라 이렇게 됐겠지. 잘 봐요. 요거 하필 2개만 곱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오메가 세제곱이라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러면 잘 봐. 괄호가 18개가 있고 괄호가 18개 있어. 그럼 이미 2에 64제곱이야. 근데 괄호가 2개가 더 있어.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라 곱해서 1이 되니까 2에 64제곱 곱하기 1이라서 결과는 동일하게 2에 64제곱이지? 이해되지? 아, 그러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도 가능하다? 20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2개를 더하여 최종 정답이 얼마예요? 38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지. 와, 나 저런 생각 할 수 있을까? 해야지.
맞아, 안 맞아? 이거 놓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다고. 요번 고3 애들 26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수열 문제에서도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왔어. 정답이 그럴싸하게 딱 끝났는데 걔만 생각하면 정답 나가는 거. 그럼 우리한테는 앞으로 익숙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놓느냐? 잘 봐요. 196번을 풀고 제가 비교해서 얘기해 줄게요. 196번.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또 나왔어요. 이때 fn은 오메가 바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2n이다. 이때 f1, f2, f의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f15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 딱 보자마자 허근 1번 유형 주기 얼마? 3. 그럼 몇 개만 계산한다? 3개.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집어넣고 계산만 잘하면 돼, 안 돼? 되는 거 맞지? 그거 계산해 놓고 1부터 15까지니까 3개씩 묶으면 몇 쌍이야? 5쌍이야. 곱하기 5를 하면 최종 정답. 끝났지? 얘는 그냥 이대로 정답하고 끝나도 문제 있어, 없어? 없지. 계산 니들이 해. 나는 비교해 본다 그랬어요, 지금. 얘는 그냥 끝내도 돼. 당연한 거야. 왜? 끝값을 지정해 줬잖아. 그냥 여기까지 구하라 라고 한 거야. 그럼 거기까지 구했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얘는 거꾸로 끝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야. 맞아요. 끝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주기 문제가 나왔는데 끝이 어디냐고 묻는 문제는 정답을 쓰고 난 다음 반드시 한 번은 되돌아봐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놓친 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끝을 지정해 준 상태면 계산하고 끝나면 되고 끝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구한 다음에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뭐 해주라는 거지? 확인해 주라는 얘기인 거야. 놓친 게 없는지. 이해되지? 한 번만 되돌아보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되돌아볼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틀이 뭔지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게 원래 순서쌍에 관련된 거예요. 맞아요? 뭐에 관련된 거? 순서쌍. 근데 그 중에 3차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순서쌍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조리제법이 가능한지 보고 안 되면 세근에 관련된 근과계수관계. 조리제법이 된 상태에서 판별식이나 근과계수관계를 2차짜리만 남았으니까 적절히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강조한 상황이고. 도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도형 안에서 관계식을 내가 직접 쓰고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다. 맞지요? 세 번째 오메가. 맞아요. x세제곱은 1,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지금은 전부 다 x세제곱은 1짜리인 허근만 나왔지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짜리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5개를 반드시 써놓고 정확하게 비교하시면서 혼동하지 않게끔 연습해야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